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소라입니다. 제가 오늘하고 내일 여기서 발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자원이라는 관점에 플라스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순환성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올해 지금 저희 기관에서 KI에서 저희 실에서 플라스틱에 관련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오늘 드리는 전략이 최종화는 아니지만 계속 올해부터 내년까지 디벨롭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원, 자 플라스틱에 대한 자원을 좀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은 플라스틱을 없애자,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은 퇴출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만 계속 논의를 했지만, 실제로 석유화학 산업이나 거기서 나오는 핵심 동인이 되는 이 플라스틱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석유 화학 제품에 의한 플라스틱은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래프를 밑에 보시면 플라스틱의 어떤 종류마다 생애 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패키징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지만 1년 이내, 그리고 소비재 공공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5, 6년에서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뭐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10년에서 20년, 15년까지도 쓸 수 있는, 가장 오래 이제 우리 지구상에 남아 있는 플라스틱은 건축이나 건물에 들어 있는 플라스틱 60년이 넘은 생애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플라스틱으로 덮인 지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그림은 UNEP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구는 플라스틱에 질식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류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질학적인 인류세 안에 플라스틱 피어라는 새로운 신종 용어가 나오면서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라스틱에 덮인 폐기물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 플라스틱 생산량도 2050년까지는 약 11억 톤에 이를 것인데, 이 부분들이 맨 위에 제가 써놨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덮인 지구에 있는 이 플라스틱들은 쓰레기인가 자원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수세기 동안 환경에 남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우리 경제에서 오랫동안 이 플라스틱을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셔서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 UNEP에서 나온 이 플라스틱의 핫스팟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세계 전체 플라스틱 총량의 0.11% 정도로 좀 낮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27.7%, 색깔이 좀 진한 편이죠. 그리고 잘못 관리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너무 다행히 우리나라는 0.00%로 UNEP에서는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74%좀 진하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경제 안에서 이 플라스틱을 잘 순환시키고 신제품의 재활용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의 이슈로 제시한 순환성, 서큘러리티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큘러리티라는 것이 참 복잡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는 재활용인가? 순환시키니까 서큘러리티라는 지표는 재활용률과 같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큰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또 정의도 내려지긴 어렵지만, 미국의 화학협의회에서 제시한 플라스틱의 서큘러리티 같은 경우는 재료를 가능하면 오래 사용하고 사용하는 동안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이걸 다시 새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결국에 이 플라스틱의 분자 몰레큘러스가 플레이를 계속 지구상에서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UNEP에서 순환성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3R, 4R이 아닌 9R까지 다 들어있는 이 R 안에서
리사이클, 리듀스, 리유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리퍼포즈, 뭐 리매니팩처, 리퍼블리시까지 다 포함한 이 R이 많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순환성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플라스틱이 이 가치 사슬에서 최고의 가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면 안 되고 환경에 당연히 손상은 적어야 되고, 그래서 이 순환성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면서도 그 최대한으로 증가시킨 순환성이 가장 높은 이 플라스틱의 순환성이 높은 상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은 적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작년에 저희 KI에서 했던 연구입니다.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 대책에 대해서 이 5개의 분야로 제시를 했는데, 오늘 포커스로 말씀드릴 부분은 감산의 일부 그리고 순환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플라스틱의 폐기물의 감량,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폐기물을 줄여 나가자, 그리고 재활용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이 감산, 퇴출 대체, 순환성 이 3가지의 목표를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오늘은 순환성이 감산과 어떻게 연결되고 거기에 필요한 전략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김수현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재활용 분리수거를 배출 제도를 시작을 하면서 결국 34년 동안 플라스틱을 자원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서 이 플라스틱을 퇴출하고 제거해야 되고 탈플라스틱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2018년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면서 어떻게든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련된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레기다란을 겪으면서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고, 2018년에 자원순환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또는 퇴출 제거에 관련된 사용 금지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오랜 숙제로 남아 있는 것들이 역시 플라스틱의 일용품을 사용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감축한다든지, 또 재생 원료로 돌리는 것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플라스틱 대책이 그동안 우리가 잘 짜여져 왔지만 이행을 점검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작년에 UNEP INC 5차에서도 발표할 때 외국인들한테 보여줬던 슬라이드이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대응하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감축에 대한 목표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슈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가운데 보시면 탈플라스틱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2020년에 이미 플라스틱 감량의 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나라입니다. 재활용 목표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감축과 재생원료의 사용의 감축도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흐름은 어떤 부분이 갖춰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EU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기 오신 청중분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까 개별적인 질문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2025년 올해 2월부터 일부 발효가 되고 내년에 8월부터 또 적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품이나 수출 그리고 운송에 사용하는 모든 포장재가 다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그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 이게 과포장된 것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2030년부터는 EU의 역내 출시가 금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이 포장재 없이 사실 판매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서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에 관련된 요건이나 그다음에 최소 함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아주 시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에코 디자인 ESPR에서도 역시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고 또 순차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글로벌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에코 디자인 규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조사가 역외에 있다 EU 역외에 있다 하더라도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ESPR의 7가지의 이 주요 지표를 보게 되면 7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연구를 하면서 나눠봤지만 1번부터 7번까지는 순환성에 관련된 개념이 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플라스틱은 또 에코 디자인에서 최종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완구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것도 최종 제품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재 7개 중에서 플라스틱이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 순환성을 평가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지표나 표준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재활용 플라스틱에 관련된 특성이나 적합성 평가, 추적성 그리고 폐기물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연합의 표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표준과 이런 것들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ISO에서 순환경제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서큘러리티랑 무엇이고 서큘러리티 순환성 측면 성과 측정과 평가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긴 했는데 상당히 조금 아직 브로드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고 이 순환성에 관련된 표준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순환경제 원칙은 여기 나와 있는 6가지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순환성을 잘 지켜나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순환성이라고 하는 그 지표 안에는 크게 핵심 지표 그리고 추가적인 지표 그 중에 또 필수와 선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필수는 자원에 관련된 부분이고 재사용, 재활용, 재생, 재순환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지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ISO에서는 플라스틱에 관련된 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ISO의 플라스틱 표준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ISO에서 플라스틱 표준을 잘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라든지 뭐 바젤 협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플라스틱에 대한 여러 가지 어휘 표준에 대한 부분과 정의도 잘 나와 있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순환성은 업그레이드 제조성 이런 재제조와 같은 이런 용의 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 플라스틱 오염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ISO 표준이 실제로는 뭐 엔드 오브 라이프 기준에서 24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표준들이 ISO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여기서 피드스톡 디자인이나 실제로 그다음에 뭐 맨 마지막 클린업 결국에는 이제 그 폐기물을 제거하는 이런 단계까지 IS 표준이나 이런 표준들이 상당히 플라스틱에 관련된 표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플라스틱 순환성 파트너스라는 이제 이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플라스틱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환 경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회원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예전에 한국 석유화학협회가 지금 화학산업협회로 바뀌었는데 회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나라마다 플라스틱 순환성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2개밖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업에서는 PS 같은 경우를 이제 화학적 재활용을 해서 만든 식품 포장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까 점심 때 잠깐 매트리스 얘기도 했었지만 바스프하고 네비온이라는 곳에서는 폐기된 매트리스를 재활용해서
이 재활용 폴리오를 가지고 80%를 가지고 다시 신제품의 매트리스를 만드는 이런 순환성 설계와 재활용 원료를 같이 하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은 부분, 냉장고에 폴리우레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단순 소각하거나 에너지 열회수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중압으로 해서 원료인 폴리올로 생산하는 것들, 그다음에 어업 로프 같은 것들을 만들 기존에 사용된 어업 로프를 이제 재활용해서 충격에 강한 상자를 제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물질 흐름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물질 흐름 기반으로 한 순환성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생산량의 1,600만 톤 중에서 약 43%가 국내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35% 정도가 포장재와 용기류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이 물질흐름 분석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했는데요. 물질흐름 기반으로 봤을 때는 약 62%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이라는 연보의 기준에서는 73%라는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조금씩 다른데 실제로는 이 물질 흐름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어떤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처리량, 재활용 이런 부분, 또 산업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 있게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플라스틱 통계를 좀 내보자고 하면 사실 좀 부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이미 플라스틱 더펙트 에서 이런 소재별 지역별 거래 데이터까지 다 제시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플라스틱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비슷하게 어떤 폐기물 기준의 플라스틱에 대한 데이터들만 공식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질흐름 플라스틱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을 잘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냥 플라스틱에 관련된 저희 연구의 결과는 아니고 하나의 사이트에서 갖고 온 예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서큘러리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플라스틱의 순환성을 좀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뭐 여기도 나왔지만 플라스틱의 리사이클 컨텐츠가 0.15밖에 안 되지만 서큘러리티 0.3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개념과 산정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플라스틱의 측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구축이 돼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은 르완다. 이번에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던 르완다에서 만든 영국이랑 합작해서 만든 플라스틱 웨이스트 이 포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어떤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있는지 이렇게 구축한 사례인데, 결국에 이런 디지털 기반의 어떤 플라스틱의 통계와 물질흐름을 기반으로 한 이런 순환성 포탈이 이제 만들어져서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플라스틱의 생산에 관련된 데이터와 수거와 재활용, 그다음에 재생원료 함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물질흐름 분석 기반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돼서 플라스틱의 순환성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EU처럼 이렇게 그림이 매년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래프와 데이터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순환성과 관련된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이 한국형 K 서큘러리티라는 확보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기존에 있는 통계가 아닌 물질흐름 분석의 기반으로 된, 그래서 재활용 가능성이나 재생원료의 사용, 실제 사용률, 환경 영향 정량적으로 잘 평가해서 산업 부분이나 경제 부분, 정책 모든 전반이 이 순환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5가지 전략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오래 걸리겠지만 이게 5년,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기반을 먼저 구축을 하고, 이런 플라스틱의 전주기 흐름을 정량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계에서 갖고 있는 통계들도 잘 모아서 이 플라스틱에서 주요 흐름에서 플라스틱이 자원으로서 손실되는 지점,
또는 효율이 떨어지는 지점, 가치 사슬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순환성 지표도 설정을 해서 단순히 재활용률로만 또는 실질 재활용률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지표, 보조 지표 같은 것들을 해서 플라스틱의 순환성을 높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또 탄소 저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순환성 평가 체계 함에 따라서 산업계가 좀 같이 해서 어떤 산업계가 어떤 제품군을 개발을 했을 때 순환성 평가도 좀 해보고 스코어링 시스템도 해보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 제품은 환경성 정보를 통해서 친환경 상품이고 또는 환경 표지와 연계할 수 있는 환경 라벨링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순환성을 좀 활용을 해서 이것 때문에 미달되는 제품들은 좀 시장적인 규제, 또 잘하고 있는 것은 EPR 분담금의 차등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산업계가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진단, 그리고 순환성 정보 플랫폼, 또 DPP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하고 국제적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국제 협력 단계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